안녕하세요. 주마케터입니다. 2025년 2월 10일인데요. 이번 달이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벌써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생각도 안 나고 찍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여유가 나기도 했고 2월에 소식들이 조금 있어서 몇 개 적어보려 합니다. 벌써 2025년 2월이 왔다는 겁니다. 24년 끝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왔고 이제 3월이 오겠죠. 이게 지금 좋긴 한데 되게 제가 결정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12월 말부터 거의 오늘까지 계속 지금 대행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요즘 조금 안 되시는지 가을 정도에는 별로 안 왔었어요. 작년 여름, 가을 정도에 조금 안 오다가 가을 뒤부터 그 다음에 24년 12월부터 진짜 거의 2월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몸이 하나다 보니까 다 하지 못하죠. 그렇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고 처음에 상담은 진행합니다. 그래서 상담 진행하실 때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품인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런 거는 다 상담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제 상황에 맞춰서 진행이 불가한 점, 왜 불가한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메일로 항상 보내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에서 제가 대응을 하는 기준을 조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저의 스케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소수만 좀 진행을 해요. 아무래도 공장용으로 좀 진행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가능한 업체 한 다섯 개 전후, 다섯 개 언저리에서 조금 활동을 하는데 그 이상이 되면 제가 집중하기가 어렵고 저의 생활에 있어서도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그 브랜드에 온전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개수가 한 다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TO가 꽉 찼다라고 하면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TO가 나는 경우는 브랜드의 성장 가능성을 봅니다. 이 브랜드가 어떻게 해왔는지 좀 보는데 처음에 URL 같은 거나 뭐 예산, 히스토리 같은 거를 제가 좀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뭐 상품도 상품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브랜드가 어떻게 해왔는지 상세 페이지나 검색을 해서 저도 알아보거든요. 어떤 회사인지 채용 플랫폼까지 좀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야지 저하고 시너지가 났을 때 성장을 하고 광고가 성장할수록 이제 광고비가 성장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은데 그거를 아무래도 감당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장 가능성을 좀 보는 편이고 최소 예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돈을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못 쓰는 것보단 낫겠죠. 근데 이게 테스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아무래도 진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되게 적은 예산에서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게 적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소 예산을 좀 두는 편입니다. 뭐 영상에서도 많이 말했지만 하루에 30만 원 이상 요 정도로 최소로 잡고요. 완전 신규분들이 이 정도, 해오신 분들은 한 요 정도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간혹 이제 브랜드 성장 가능성이 좀 있고 해온 게 좀 많다, 인사이트가 많다. 그러면 조금 적어도 저는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완전 신규다. 그러면 그래도 이 정도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해오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쓰고 있는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 실무자, 담당자, 대표님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마케터님이 될 수 있겠죠. 그분의 인사이트가 구축이 되어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데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뽑았을 때 그냥 해주세요. 뭐 저는 몰라요. 이거 하면 잘 되나요? 얼마 팔릴까요? 얼마 쓰면 얼마 팔려요? 이런 질문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인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어떻게 해왔고 얼마를 쓰니 얼마 정도가 나오니 우리의 마진은 이 정도니 이 정도 이상은 무한대로 써도 되고 우리의 KPI는 뭐 1차는 이만큼, 2차는 이만큼이다. 이러한 인사이트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게 진행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소통에 있어서도. 근데 인사이트가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이걸 하면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부분도 되게 대응에 있어서 중요하다. 계속 쓰다 보니까 그냥 떠오르는 거대로 쓰는 것 같은데 브랜드에 대한 열정이라고 적어봤는데 이걸 왜 적었냐면 진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대화를 해보면 본인들이 이만큼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작하는 라인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에 대한 열정이 당연히 다들 있겠지만 이런 공부를 많이 하고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진행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브랜드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되고 더 찾아보고 이 브랜드가 쓰는 주요 키워드나 상품들을 좀 검색해보고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5가지 적어봤는데 이 5가지 중에 일단 중요한 거는 저의 스케줄. 저는 이제 몸이 하나기도 하고 소수만 이제 보람도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키워가자 마인드예요. 그래서 막 옛날에는 막 엄청 큰 대기업 브랜드, 뭐 몇 억, 몇십억 쓰는 브랜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뭐 1,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쓰는 브랜드들을 몇 년에 걸쳐서 몇 억, 몇십억, 몇백억 쓸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한 브랜드를 만드는 게 목표다 보니까 다 받기가 어려워요. 최근에는 진짜 대행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못하는 경우는 이제 소개를 드리기도 합니다. 소개를 드릴 때도 뭐 아무나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심사숙고해서 잘 어울리고 최선을 다하실 마케터분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대행 문의 주시면은 제가 스케줄을 맞으면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 진행을 못하면 왜 못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브랜드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저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브랜드가 성장할 가능성이 보여야 저도 이 브랜드에 시간적인 투자를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최소 예산, 돈을 많이 쓰면 좋은 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럴 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국에 제가 실험을 많이 하고 인사이트를 쌓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래야지 브랜드의 인사이트가 구축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 신규는 한 30만 원 이상부터 50만 원 사이까지 될 것 같고 계속 하신 분들은 그냥 지금 쓰시는 비용 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랜드 담당자의 인사이트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거는 소통이나 협업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말들은 의미가 없다. 무조건 하면서 A라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브랜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정을 이제 세 개를 진행해서 자사 운영, 대행사 A, 대행사 B 이렇게 세 개를 운영하시는데 다 똑같이 돌린다 해도 효율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서 잘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여기서 잘 나오고 여기서 안 나올 수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해보지 않고 어떻다라고 저는 예측은 대략적으로 할 수 있지만 보장에 대해서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보장할 수 없고 구매에 관해서는 예측할 수는 없죠. 그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열정, 공부 많이 하고 실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인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저도 대행을 하는 입장이지만 이 서포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서포트를 잘 해줄 수 있는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미지나 영상 같은 거를 잘 제작을 하고 전달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아이디어를 구현할 때 결국에 중요한 건 재료거든요. 재료 자체는 제가 좀 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뭐 A사진이나 소구나 이런 거는 제가 만드는데 아무래도 순수 이미지, 제품에 대한 이미지나 인물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협업, 소통 되게 중요하다. 일단은 저희 최근 근황을 설명드렸고 이 다음은 이제 GFA 2월 소식인데 네이버 공지사항하고 같이 통합이 되면서 공지사항이 검색 광고랑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은 공지사항 가시면 전체로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누르면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일단은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부터 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스토어 타겟이 나왔는데 이 브랜드 스토어나 스마트 스토어 광고주를 위한 스토어 타겟 기능 안내 2월 5일 날 저번 주에 나왔고요. 스토어에 방문하거나 구매 완료, 장바구니 담기, 뭐 찜 등 특정 이벤트 발생시킨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스토어 타겟. 이거는 나온 지는 좀 됐죠.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결국에는 비즈 채널 승인 시 전환 추적 신청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비즈 채널 승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스토어 같은 경우. 그래서 비즈 채널 승인 직후 스토어 타겟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메타나 구글로 치면 리타게팅이랑 똑같아요. 이제 스토어도 리타게팅이 안 되던 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보면은 내 스토어의 방문, 장바구니 구매 등 여러 이벤트 대상으로 타겟팅 모듈을 생성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이거는 포함 또는 제외, 디타겟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방문했지만 구매하지 않은 사용자 대부분 이걸 사용하시죠. 스토어 방문 180일에 구매 완료 90일, 이제 한 3달 정도 된 사람은 제외,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180일 동안 구매 안 한 사람, 특히 90일 내에 구매를 안 한 사람을 타겟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함 제외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타겟이 모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곳들, 아니면 유입자가 적은 곳들, 이런 것들은 유사 타겟 을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메타와 똑같이 퍼센테이지적으로 10%까지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있다라는 것들도 중요한데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구매 완료가 모수가 2천만 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모수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움말 한번 보시고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추가된다 이런 거고, 여백 가이드가 변경되고 최소 용량, 이건 2월 말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모바일 DA 이미지 배너, 이거는 이제 메인 배너죠. 예, 이거는 아무래도 디자이너 분들이 조금 보셔야 하기 때문에 마케터 분들은 이거를 체크해서 링크를 전달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광고 이미지 최소 용량은 27일부터 바뀌니까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지금 저 같으면 미리 조금 바꿔놔도 될 것 같아요. 최소 용량, 최대 용량. 원래는 최소가 없었던 것 같고 최대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참고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중요한데, 계제 위치를 자동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네이버 및 네이버 패밀리 매체 계제 지면을 네이버 플러스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운영 비용 절감할 수 있게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의 같은 경우는 3월 10일부터 변경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바뀌는지 그림으로 보면 더 잘 보이겠죠. 보면 원래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이버, 패밀리 매체, 퍼포먼스 네트워크. 근데 이 두 개가 통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퍼포먼스 네트워크는 그대로 있는데 네이버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 3월 10일 날 계제 위치 개편 오픈이 되고, 오픈하고 7일 뒤에 이제 리포트에도 반영이 된다. 리포트에서는 변경 전에는 똑같이 이제 패밀리 매체 확인되고, 변경 후에는 네이버 지면 데이터는 변경된 네이버 플러스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채널, 이 두 개는 그냥 플러스 스마트 채널, 이거는 플러스 피드, 플러스 서비스 통합,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궁금하신 Q&A는 여기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근 공지사항은 요 정도, 하나, 둘, 세 개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 광고는 제가 최근에 가격 링크가 사라졌더라고요. 광고주 확장 소재에 가격 링크 진행이 안 된다, 노출이 불가하다 떠서 찾아보니까 가격 링크가 확장 소재 종료 1월 6일 날 뜬 건데, 이거를 제가 놓쳤나 봐요. 2월 5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원래 이렇게 떴잖아요. PC나 모바일에 얼마, 뭐 니트 얼마, 까베기 니트 얼마, 크롬 니트 얼마, 이렇게 떴는데 이제는 없어진다. 네, 그래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뭐 신제품 검색 광고나 파워 콘텐츠 구매, 키워드 이런 것들 나오니까 한번들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은 경우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거든요. 뭐 플레이스 하시는 분들 이런 거 꼭 봐야 되고, 파워 컨텐츠를 꼭 봐야 되고, 뭐 검색 광고랑 브랜드 검색, 뭐 신제품 검색 광고 너무 다양해서 각각 봐야 하는 정보들은 하나씩 무조건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나는 플레이스를 안 한다. 근데 막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검색 광고는 요 정도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다 라는 것만 정리를 드리고, 아, 이게 가장 중요하려나? 13일부터 이제 검색 광고가 없어지거든요. 저는 이미 통합을 했고 네이버 통합 회원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미리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신 분들 많은데, 옛날에 이렇게 로그인 했잖아요. 검색 광고. 근데 이제는 이제 이게 사라집니다. 검색 광고 아이디가 종료되고 통합 회원 아이디로 전환돼서 마케터 분들이나 아니면 광고주분들 모두 이걸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유의할 점은 개인 광고주는 이제 이름, 휴대폰 번호가 일치해야 되고, 사업자 광고주는 휴대전화만 일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Q&A도 이제 못한 경우 중단될 수 있다고 하네요. 꼭 해야겠죠? 꼭 나오네요. 꼭 전환해야 하나요? 이용이 어렵대요. 해야겠죠. 맞아요. 이런 분도 있죠. 여러 개로 광고 계정을 나누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합 회원을 전환하여 하나의 네이버 아이디에 여러 개 검색 광고 계정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GFE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아이디 없으신 분들 가입해야겠죠. 네, 무조건 무슨 수가 있어도 전환해야 됩니다. 네, 여기 Q&A들 많이 물어보신 것 같아서 여기 정리해놨으니까 네이버에서 요거를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 2월 소식은 뭐 가볍게 정리했고, 저의 근황에 대해서가 오히려 더
빈 시간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2월도 이렇게 지나갈 것 같고요. 정신없이 이제 연휴 끝나고 특히 저번 주가 많이 바빴는데 다들 바빴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도 금방 지나가실 거니까 2월도 효율 좋은 광고 성과 기대하면서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